자, 이번 시간에는 3D 이펙터에 대한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런 평면적인 대상을 이런 입체적인 대상으로 변환하는 것, 즉 이런 변환을 시켜줄 수 있는, 즉 현재 뭐 일러스트레이터는 2000 프로그램이지만 3차원 프로그램, 3D 프로그램과 같은 그런 기능을 아주 작게 이펙트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펙트에 들어가 보시면 3D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익스트루드 베벨, 그다음에 뭐 리벌브, 로테이트 뭐 이런 식의 명령들이 요 안에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 명령들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이런 디자인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2022년도 이후 버전에서는 요 3D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좀 인터페이스가 다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여기 3D 들어가 보시면 이전 버전에 대한 명령을 선택할 수 있는 올드, 말 그대로 올드 명령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걸 선택을 하시면 저랑 동일한 이런 창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한번 디자인을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일단은 이런 트럭의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디자인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리시고 또 다른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려서 트럭의 앞면부, 그죠? 앞면부를 디자인을 간단하게 하고요. 예. 패스파인더를 가져와서 이 두 개는 이제 합치면 되겠죠. 이렇게 합쳐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상자, 그죠? 네, 짐을 싣는 상자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역시 이렇게 박스로 길게 상자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간접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직접 선택 도구죠. 직접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두 개의 포인트는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두 개의 포인트, 여기하고 여기 선택해서 이렇게 라운딩을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뭐 라운딩을 다 주고 싶다 그러시면은 뭐 전체 선택하셔가지고 라운딩을 주되 아주 조금만, 이렇게 앞에서 준 것보다는 좀 작게 이렇게 살짝 라운딩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색상을 좀 더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다른 색상으로 한번 주었고요. 됐죠? 자, 그리고 측면에 이제 측면에도 기본적으로 창문이 들어가니까요. 라운드 사각형을 선택을 해가지고 라운드 사각형으로 이렇게 색상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색상을 좀 더 어두운 색상을 할 게 아니니까요. 네, 컬러에서 조금 더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한번 마운딩을 만들죠. 네, 이렇게 디자인 하나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판넬이죠. 여기 아래를 받쳐주는 이런 판넬 느낌을 하나 만들게요. 네,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색상을 다르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다른 색상으로 일단은 적용을 하셔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뭐 앞에 범퍼를 하겠다 그러면 역시 또 앞쪽에다가 별도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목적이니까요. 자, 그리고 원형 도구로 타이어, 네, 타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타이어도 이렇게 눈에 띄는 타이어 색상 하나 만드시고요. 네, 그래서 원은 이제 카피를 한번 해야죠. 커맨드 C 눌러서 카피하고 커맨드 F 눌러서 앞으로 가져오기를 한 다음에 사이즈만 줄여놓고 색상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딱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복사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방 완성을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입체화를 할 건데, 자,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이제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자, 적용하는 건 너무 쉬우니까 요 지금 현재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렇게 다 독립적인 상태인데, 요렇게 잡아가지고 위에만 잡아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펙트의 3D 익스트루드 베벨. 네, 어디요? 예, 이펙트의 3D 익스트루드 베벨 이렇게 있죠. 자, 들어가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가 이렇게 입체적인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익스트루드 딥소예요. 딥소. 얼마나 얘를 이렇게 밀어낼 것이냐. 이게 사출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밀어낸다, 이렇게 쭉 밀어낸다. 근데 보시면은 얘네들이 그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길이는 같을지 몰라도 공간적인 위치가 다 달라요. 그죠?
공간적인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일단은 요거 익스트루드 tip소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이에요. 이 포지션은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여기다 위에다 대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 직접 값을 입력해서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네. 저처럼 이렇게 만약에 화면이 펼쳐서 안 보여지는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모어 옵션을 클릭하면 이렇게 서페이스 그리고 라이트에 대한 설정 창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는 단순하게 보이죠? 네.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뭐 돌아갈 때는 이 포지션에 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아이소메트릭에서 레프트나 라이트 혹은 탑 이쪽을 쓸 거니까 여기서는 라이트로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라이트.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길이를 줄여보면 자 보이시죠? 얘네들이 공간이 다 다르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캔슬 하시고 요거는 어떻게 해요? 그룹을 줄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에 가서 그룹 그룹 명령을 주고 그럼 얘네들이 한 덩어리 됐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3D 익스트루드 베벨 그리고 가서 먼저 포지션은 뭘로 아이소메트릭 라이트 이렇게 두면 라이트 방향으로 됐죠. 그리고 두께 그죠? 이 두께를 얼마 이렇게 트럭의 크기 정도를 하고 싶으니까 여기서는 한 70포인트 정도 해볼까요? 70포인트. 네,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빛의 방향도 나는 이렇게 놓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빛의 방향도 이렇게. 그죠? 네, 빛을 이쪽에서 때릴래? 아니면 빛을 이쪽에서 때릴래? 이런 것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빛을 난 이쪽에서 때릴게. 이렇게. 약간 이쪽에서 때려주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이쪽이 좀 더 밝고 이렇게 각이 지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된다는 거야. 이쪽에서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정면 쪽에서 이런 식으로 빛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빛에 대한 밝기 조정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서페이스 항목에 보면은 여기 와이어 프레임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퓨즈 쉐이딩이라는 게 있죠. 디퓨즈 쉐이딩 그리고 노 쉐이딩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죠? 노 쉐이딩이라는 건 그냥 카툰처럼 평면적인 그런 쉐이딩을 하겠다. 그리고 디퓨즈 쉐이딩은 이제 아주 단순한 기본적인 명암만 나타나겠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이라이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쉐이딩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말 그대로 당연하게 플라스틱적인 모습들이 보이죠.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있는 게 살아있는 게 좀 딱딱한 대상일 경우에 이제 플라스틱 쉐이딩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라이트를 좀 더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조정하는 건데 자 최대 얘는 이제 100 기준으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는 좀 더 빛이 확산된 광으로 들어올 거냐, 즉 부드러운 광으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딱딱한, 그죠? 직사광으로 들어올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스튜디오에서 자연스러운 광을 만들기 위한 그런 확산광 그런 느낌은 요거죠. 앰비언트 라이트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이제 가장 밝은 영역이겠죠. 밝은 쪽에 대한 하이라이트를 나는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요런 부분들 그거를 하이라이트를 요거를 강하게 하면 하이라이트가 사는 거고요. 작게 하면 나타납니다. 지금 하이라이트가 아주 잘 보여지는 편은 아니네요. 지금 모양상.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단계를 좀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 브랜드 스텝을 값을 조금 키워주면 여기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집니다. 너무 작게 하면 이게 면이 생겨버려요. 층에 면이 생기니까 이것도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한번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해를 해놓죠. 70에 그죠? 아이소메트릭 라이트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요거는 플러스를 이렇게 하면은 참 요거 하나 더 할까요? 플러스를 하면은 라이팅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뒤에 역광을 나는 약간 이렇게 약광을 주는데 좀 이렇게 약한 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줄 거야. 얘는 이쪽에 세게 주고 너는 이쪽에서 세게 주고 얘는 이쪽에서 빛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네. 플러스 키를 눌러가지고 라이트 개수를 좀 늘릴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 베벨이 있습니다. 베벨 부분도 여기 가보시면
그렇게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깎여요. 모서리가 깎여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요 베벨의 값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네, 그리고 이건 부드럽게 할 것이냐? 그럼 부드럽게 되고요. 딱딱하게 깎을 것이냐? 딱딱하게 깎고. 그런 기능이 이 안에 있다. 그리고 베벨을 어떤 모양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베벨들이 준비되어 있다. 여기에 보이시죠? 모양들이.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돌려보면 알겠습니다. 여기. 네. 이렇게 여기가 모양이 이렇게 깎인다. 자,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거는 라이트로 다시 바꿔준다. 네, 이렇게 하고 베벨은 없는 걸로, 여기서는 없는 걸로 해서 오케이 나왔죠. 됐죠? 네. 그리고 얘는 이제 밑에 아래쪽이니까 아래쪽에다가 역시 똑같은 값으로 주겠다. 그죠? 그래서 오케이 주고, 요거는 뒤로 보내기가 돼야 되죠. 요거 뒤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위치만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퀴도 마찬가지예요. 바퀴도 한 번 해줄 거니까 전체를 선택을 해서 그룹을 줘야 됩니다. 반드시 오브젝트 그룹, 이렇게 해서 그룹을 먼저 그룹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 그죠? 여기에서 요거를 이펙트에 가서 3D 익스트루드 베벨, 네, 이렇게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이소메트릭 라이트로 역시 동일하게 바꿔 주시고요. 됐죠? 여기까지 다 됐으면은 깊이감이죠. 깊이감은 한 10 정도 할까요? 10. 네. 그렇게 하시고, 요 캡을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뚜껑이 뚫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뚜껑이 있는 걸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베벨을 써보겠습니다. 베벨 요 값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어때요? 베벨이 들어가니까 베벨 값은 좀 작게. 그렇죠? 네. 자, 베벨 값이 들어가서 여기 하이라이트가 아주 강하게 딱 하이라이트가 보이는 게 딱 보일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바퀴 위치만 딱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네. 오케이. 네, 됐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한 덩어리의 자동차 개념이 되는 거고요. 요 앞에 이제 창문 같은 걸 주고 싶다 그러면 역시 사각형을 하나 그려가지고 그 사각형을 이제 방향을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여기 요거는 창문 단점이 이거죠. 이제 한 이쪽으로, 이쪽 면에서는 되는데 이쪽 면에서 주는 것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별도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죠?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요 사각형에다가 익스트루드를 주는데, 그죠? 익스트루드를 주는데 얘는 대신에 자 3D 익스트루드 이걸 주는데 방향이 아이소메트릭 라이트가 아니라 레프트, 네, 레프트로 해가지고 이거는 뭐 한 1pt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1pt로만 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정확하게 겹쳐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가져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창문의 느낌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물론 이렇게 놓은 다음에도 이 길이 조절이 되니까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크기 조절이 되니까 이거는 크기 조절 정도는 여기서 해서 만들고 위치만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창문이 있어. 이 창문은 좀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입체적인 느낌을 만들고 싶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룹을 하게 되면 이제 한 덩어리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3D가 적용되어 있을 경우 나중에 만약에 나는 좀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요 지금 바퀴의 이 넓이를 난 다시 수정하고 싶어요. 그럼 바퀴를 선택을 하시고 어피어런스에 가서 요 어피어런스에 익스트루드 3D 익스트루드 베벨이 등록되어 있죠.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익스트루드 창이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값을 변경해 줄 수 있어요. 8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좀 더 두꺼워졌죠. 그죠?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주면 좀 더 더 두꺼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피어런스 창에서 어피어런스 어디 있어요? 윈도우에 어피어런스 여기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요거를 더 이상 수정 안 해요. 그러면
수정을 안 하고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브젝트에 가서 당연히 expand appearance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필터의 효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appearance에는 당연히 필터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면으로 이제 이렇게 선택해서 보시면 면을 이렇게 선택해서 떼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되지만 이제 여기는 변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아주 간단한 익스트루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병한 부분들은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한번 우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